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레포는 초기에 이루어지는 부분이긴 하지만 충분한 신뢰관계, 레포가 형성되었을 때인 상담의 중기나 종결 단계에 주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레포라는 말 우리가 라포라고도 하는데요. 여러 가지 장면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죠? 자, 라포라는 것은 그 상대방과 자신과의 신뢰로운 관계를 우리가 라포라고 지칭을 했었죠.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에서도 라포는 있을 수가 있을 거고요. 그죠? 그리고 상담자와 그리고 내담자의 관계에서도 레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죠? 믿음이 없고 신뢰가 없고 아주 편안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가 의사를 믿으면서 자신의 질병에 치료를 맡길 수는 없을 거고요. 내담자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상담자와 함께 치료해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포를 형성하는 방법에는 아주 다양한 방법이 있었죠. 우리가 아이 컨택도 있었고, 뭐 앞으로 기대는 거 여러 가지 행동들 있었습니다. 그죠? 뭐 폐쇄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부드럽게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 바라보는 거 아주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여기에서는 레포 형성에서 또 중요한 방안들이 또 있습니다. 유머를 사용하는 것도 레포의 형성을 하는데 아주 주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내담자가 사용하는 언어를 비슷하게 사용해 주는 것 또한 레포를 형성하는데 아주 주요한 작용을 할 수가 있으세요. 예를 들어 요즘에 청소년 내담자들이 말을 줄여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열심히 공부한다라는 말로 오늘 정말 열공을 했는데 이런 표현을 했을 때 상담자도 뭔가 권위적이고 딱딱하고 이럴 거라고 여겼던 상담자가 너 오늘 열공하고 왔니? 라는 표현을 해준다면 내담자의 언어를 그대로 표현해주고 사용해준다면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충분한 레포를 형성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기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다양한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 또한 내담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내담자가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보 전달을 해주면 또한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레포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자, 여기까지 상담의 기법 해석까지 알아봤고요. 다양한 기법들이 있었습니다. 정신분석에서는요. 자, 지금은 정신분석 상담이 학계나 일반적인 사회에, 현대 사회에 어떠한 공헌점과 어떠한 비판을 받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신분석 상담은요, 모든 인간의 생각, 사고나 그리고 태도들,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행동들이 의식화된 동기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심층에 존재하고 있는 무의식적인 동기가 원인이 되어서 지배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밝혔다라는 게 정신분석 상담의 공헌점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정신분석 상담에서는 성격 이론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의 성격, 마음의 지형학적인 구조를 우리가 의식, 전의식, 무의식으로 우리가 구별을 했고요. 그리고 성격은 우리 뭐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나요? 이드, 에고, 슈퍼에고로 성격이 구성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이드는 쾌락의 원리에 의해서 추동을 하고, 에고, 다시 말해서 자아는 현실 원리에 의해서 추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슈퍼에고는 도덕 원리, 양심의 원리에 따라서 추동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성격의 구조를 이드와 에고와 슈퍼에고로 나누어서 분류를 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후에 성격 이론을 또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되는 주요한 작업을 했다라는 게 또한 공헌점의 하나가 될 수가 있겠네요. 자, 또 다음은요. 초기의 아동 경험과 발달 단계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발달과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양육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요. 여기에서의 부모의 역할을 아주 강조했다라는 공헌점이 있습니다. 자, 초기 아동기 경험, 우리 프로이트가 정신분석 상담의 학자였죠. 이 프로이트는 초기 아동기 경험이 이후에 성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었죠. 그 초기 아동기 경험을 우리가 연령대로 말씀을 드렸을 때에는 출생해서 언제까지였나요? 5에서 6세 정도까지, 5, 6세까지의 아동이 경험했던 다양한 경험들은 이후에 이 아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에도 성격을 형성하는데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발달 단계를 또 통해서 구별을 했었는데요. 발달 단계가 리비도, 성적 에너지, 삶의 에너지가 신체 어느 부위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구강기, 항문기, 그리고 남근기, 잠재기, 성기기로 우리가 발달 단계를 나누어 봤었죠. 이런 부분을 강조하면서 부모님들이 요 시기에는 아동이 이러한 부분의 욕구를 구강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적절하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모자라지도 않고 넘쳐나지도 않게끔 하도록 양육을 하는데 주의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부분이 부모한테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발달과 양육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자, 또한 방어 기제가 있었습니다. 인간은 불안에 대처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방어 기제를 사용했는데요. 이 방어 기제의 개념은 이상행동과 불안을 이해하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정신분석은 많은 현대의 상담자들이 자신의 이론을 정립할 수 있는데 초석이 되었다라는 공헌점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비판점은 이 정신분석 이론은 인간의 본성을 부정적이고 굉장히 비관적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5세와 6세의 모든 인간의 성격이 결정할 수 있는 결정론적인 인간관을 강조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 또는 스스로에 대한 책임감 있는 인간을 거부했다라는 비판점이 일고 있고요. 그리고 인간의 모든 에너지를, 물론 파괴 에너지도 있었지만 죽음의 에너지도 있었지만 성적 에너지에 연결을 시켜서 인간을 똑같이 정형화시켰다라는 거, 그리고 너무 본능적인 충동인 성적 충동을 지나치게 강조했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건전한 성격 구조보다는 병적이고 불건전한 인간의 성격 구조만을 강조했고요. 인간의 합리적이고 아주 밝고 건강한 사회적이고 건전한 성격은 잘 다루지 않고 무시했다라는 측면이 지금까지도 받고 있는 비판입니다. 그리고 정신분석에 대한 효과에 대한 연구는 관찰과 사례 연구를 통한 질적, 주관적 자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의 자료가 현재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게 정신분석 상담의 비판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